대검찰청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 축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향후 양측 간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은 이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이제 밝혔다고 보는데, 아까 저희 브리핑에서 만나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저희가 좀 정리하고 싶은데, 지난해 10월 1일에 검찰 자체 개혁안에서도 직접 수사 줄이고 민생 수사 힘쓰겠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랑 오늘 이 공식적으로 반대한 내용이 뭐 입장 차이가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배치되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나왔지만 그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자체 개혁안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직접 수사 부서를 많이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이미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를 들으면서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이 행보를 보이는데요. 지금 대검이 밝힌 이 직접 수사부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뭐 내부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외적으로 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패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지금 폐지되는 직접 수사부 안에는 선거 범죄를 다루는 공공수사부 그리고 부패 범죄를 다루는 반부패 수사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력이 약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직접 개편안에 포함돼서 이제 형사부나 공판부로 이제 포함되는 편입이 되는 이제 수사부 중에서는 특수한 분야죠.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나 아니면 서부지검의 식품의학조사부라고 해서 뭔가 이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 수사하는 이런 전문 부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대검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 분야는 그냥 단순히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문 분야에 대한 특수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확보된 그런 인력들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둬야 된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민생 범죄가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면 전문부서 존치와 직접 수사를 줄이는 지난해 10월의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한 방침은 뭐 좀 결이 다른 거지 아예 이렇게 배치된다고 보는 건 또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입장이 약간 10월 작년 가을에 발표했던 이 검찰의 입장과 이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대한 또 반응은 조금 배치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검찰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듯이 지금 직접 수사 이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형사부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 겁니까? 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인력을 늘리는 거죠. 검사를 더 채용해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고 배치하면 됩니다. 이게 뭐 일반 기업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인력을 뽑는 거죠. 다만 검사는 그렇게 쉽게 양성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늘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정면 충돌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박 변호사님 의견하고 같은데 문제는 이 검찰이 제가 조금 답답한 것은 이런 시점이 언젠가 도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해야 한다. 이건 다 공감했던 거고 형사부와 공판부의 인력을 주로 배치해서 좀 키워야 한다. 이것도 공감하는 거고 그럼 문제는 뭐냐? 왜 충돌처럼 보이냐면 갑자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검찰은. 갑자기 폐지한다. 근데 지금 법무부는 계속 얘기해 왔잖아. 이제 할 때가 됐잖아 라고 해서 칼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검찰의 입장을 조금 감안하고 배려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폐지가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줄었죠. 다만 서울중앙지검 기준으로 우리가 반부패 강력부서가 4개에서 2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50% 감축이지 이게 폐지는 아니잖아요. 다만 그 나머지 인력들을 일반 형사부나 공판부로 배치한다니까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3개월만 이 일은 손을 넣으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쌓아왔는데 이걸 이렇게 손실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럼 그 의견을 제가 직접 물어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연 감소시켜주세요. 지금 하고 있던 일은 유지하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폐지도 안 되지만 축소도 좀 천천히 하면서 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면 그들을 주로 형사부와 공판부에 배치해서 시간을 길게 잡고 결국은 직접 수사가
완만히 줄어들고 인력이 기소 중심으로 배치되게 하자라는 의견이에요. 그럼 이게 몇 년 걸릴 것인가? 지금 검찰이 저항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수년 걸릴 수 있고요.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주로 특수부에 있는 검사들은 다 여기서 정년퇴직하게 하자는 얘기와 진배 없으니까 그 중간에 완급 조정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속도를 그렇게 늦출 수도 없고 검찰에게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다. 이 시간은 도래했다. 다만 지금 법무부가 대고 있는 칼이 너무 다급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즉시할 것을 그럼 6개월 시간을 주면은 검찰이 스스로 이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조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도래할 일은 도래했고 검찰은 지금 속도를 좀 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요? 어떻게 보세요?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걸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갑자기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들짝 놀라서 너무 급해요라고 제동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추미애 장관의 이 개혁 열차는 출발했어요. 그럼 이게 출발한 열차를 멈추기가 쉽지 않죠. 그게 벌써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기도 했지만 32명의 고위급 이제 이 검사장급이죠. 인력 교체에서 확인이 됐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 가지고 옥신각신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늦추려는 검찰 조직과 여기에 속도를 좀 붙이려는 법무부 간의 이제 차이가 드러났던 건데 국민들에게 다 노출돼 버렸죠. 근데 지금 이 노출은 앞으로 또 예견돼 있습니다. 중견 간부급에서. 그런데 이제 이 속도를 늦추기는 늦었고 이건 키는 법무부가 잡았다. 추미애 장관이 드라이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무부가 지금 검찰개혁법안의 어떤 후속 작업, 좀 실무적인 개편을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착수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개혁입법 실행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됐고 공수처 설치법도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후속 법령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개정하는 작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지위 상하 지휘 관계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협력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이 수사 지휘라든지 이 과정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에 어떻게 이제 권한을 분배를 할 것이며 역할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 작업을 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검찰이 지금 경찰을 이제 지휘할 수 있는 거는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대한 수사 지휘에 관한 규정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그 경찰을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이 규정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무용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수사부가 만약 폐지가 되면서 그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남아있는 이 검찰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과연 범죄의 양태는 무엇인가 이런 세부적인 작업도 필요한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조직, 그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따로 꾸린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이 어떤 기구인지를 저희가 좀 알아봤고 그리고 법무부 쪽에서는 다시 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시에도 인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민을 위한 인권 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 또 한 강조를 한 것인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개혁 방향을 이제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이 법무부 측의 명분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2라운드예요. 1라운드는 이미 조국 장관 때 시작이 됐어요. 그때도 매일 연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 발표하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서 또 개혁안 발표하고 근데 그 발표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다 수렴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개혁 경쟁을 하면 국민들은 나쁠 거 없습니다. 그때 뭐가 없어졌냐면 심야 조사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이제 피의자 비공개로 소환해라. 포토라인 없애라. 그게 다 이제 사라졌고 심지어 이제 검찰 쪽에서는 검사장급 관용 차량 폐지 막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인기 영합 경쟁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엔 법무부가 내난도 검찰에 적용되고 검찰이 내난도 또 검찰에 적용되고 그럼 어쨌든 그동안 좀 무서웠던 무소불위의 검찰이
뭔가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금 친국민적인 행보를 가는 것으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그때 하도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법무부 검찰의 기싸움이 너무 등등하니까 예. 우리는 좀 두려웠단 말이에요. 이게 왜들 저러나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근데 추미애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비슷한 드라이브인데 조금 그때보다는 뭐 직접 이제 장관과 그 일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든가 예. 이런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톤다운이 됐다고 봅니다만 이 라운드 2로 보이고요. 결국은 국민의 박수를 받는 과정이라면 예. 검찰이 내든 법무부가 내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 방향인데 검찰은 뭐 반인권이냐? 아닙니다. 검찰도 인권 존중하겠다는 거고 검찰은 좀 더 구체적인 아닌데 예.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검찰은 조금 완만한 개혁, 법무부는 좀 이제 빠른 개혁 이걸 원하는데 예. 그 중간 지대로 절충안으로 수렴되지 않겠는가. 예. 여기서 뭐 극단적인 상호 간의 대립이나 충돌만 아니라면 예. 결국은 이 평형점을 찾게 되겠죠. 네,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 호도 지금 자체 개혁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검찰 개혁 추진단을 지금 발족을 했는데 이거에 좀 의미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청와대와 여권이 그 주장하고 있는 어떤 개혁 입법 법안에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 윤 총장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일각에서 항명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은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뜻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계속 그 일관되게 표했습니다. 외부에 일관되게 밝혀왔는데 다만 검찰 개혁의 방향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도나 아니면 방법같이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윤 총장 스스로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 윤 총장에게 수사 관행에 대해서 좀 고쳐 나가자라고 주문하자마자 이런 하루 만에 이제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그러니까 자체 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은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의사로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친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비밀이 잡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묘수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방향은 같고 뭐 대동소이할 수는 있으나 어찌됐든 검찰이 개혁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법무부나 네. 검찰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오늘 사실 내용의 본질은 아까 제가 박 변호사께 여쭤본 그대로 검찰이 입장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그 지점이었는데 그거는 앞서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그 주제를 좀 넘기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확대 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송경호 차장검사라는 분이 지난해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 중에 한 구절을 그대로 읽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중앙지검 그 확대 간부 회의에서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선 쓰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라는 윤 총장의 7월에 취임사 한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송 3차장의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은 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예. 썩 좋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네. 더구나 지금 최근에 발표된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뭔가 좀 이야기가 많은 와중에 예. 이거를 직접 추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읊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의미심장한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미심장한 행동이다. 그래요? 예, 곳곳에서 이렇게 좀 검찰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솔직히 청와대랑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당연히 받아들일까요? 곤혹스럽겠죠. 거기에 더 나가서 3차장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의 한 대목을 이제 낭송하듯 했다. 예. 의견 좀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대놓고 면전에서 그걸 읽은 거예요. 예. 이건 어찌 보면 상당한 저항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검사들이 엘리트라서 선비들이다. 참 정중하구나. 예. 왜냐하면 이 병원 쪽 보세요. 의료 원장하고 이국정 교수의 그 막말을 네. 보세요. 예. 의사들보다는 굉장히 신사적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이건 좀 이제 유머러스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비꼬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 그다음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들에게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대검에 전달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 거의 다 반대 입장이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직제 개편안이 바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예.
검찰국장 시절에 짠 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네. 짠 안을 발표하고 이제 내가 부서장이 돼서 자 이제 내 밑에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다 자신의 안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없이 다 모아서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절차니까. 그래서 씁쓸함은 남지만 저는 앞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검찰의 학명은 줄사표가 나오고 이거 과거의 전례가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임기를 안 채우고 사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걸 또 이제 노영민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별 반발이 없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김웅 검사의 장문의 글에 대한 동의의 표시 이런 걸로 또 확인이 돼요. 그런데 김웅 검사의 저는 경찰 개혁은 왜 안 하느냐 이 말은 상당히 일리는 건데 문제는 이 검찰 개혁을 사기극이라고 그냥 규정해버리는 바람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버렸다. 근데 그 안에 검찰들의 일리 있는 주장들을 한다면 경찰도 개혁해야죠. 검경이 수평화됐을 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한 것들을 검찰과 경찰과 법무부가 함께 해줘야죠. 그래서 과제는 많이 쌓여있다고 봅니다. 싸울 때가 아니고 부작용을 줄이고 순기능이 강화되도록 함께 노력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도 하나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적인 음모가 개입되는 게 현재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이 겨누고 있는 칼날, 이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수사팀을 해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나오니까 이 검찰 개혁의 순수성이나 여기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큰 거예요.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언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아무런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 수사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로 그 수사팀 사람들을 흐트려 놓음으로써 실질적인 수사방이 아니냐라는 의구심, 의심 이런 게 있는 것들은 청와대 쪽에서 해소를 해주시고 검찰 개혁은 이러한 소소한 한 정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시점이 도래한 것이고 장시간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검찰 개혁은 이제 출발선이거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본질적인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 문제는 정치권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은 총선 때문에 계속 검찰 개혁은 이 사실은 좀 시끄러운 의혹들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 언론이라도 좀 핵심을 잘 짚는 보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자성을 해봅니다.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사실은 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나아가서는 뭐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뭐 이런 어떤 뭐 해설 내지는 뭐 전망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도 뭐 사실 뭐 매번 이런 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다 이제 총망라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예전 상황과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검란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해주신 그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실제 그 예전 상황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전에 그 검란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들거든요. 실제 박주 변호사께서 뭐 서초동에서 들리는 분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어떠세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검찰의 이런 검란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반발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검찰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검찰 개혁의 이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검찰이 그거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항명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욕을 먹는 건 또다시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자성의 이 움직임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내부 분위기는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예전에 검란이라고 불릴 정도까지 즉각적으로 뭐 줄줄이 사표를 낸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전망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과거의 검란은 강금실 장관 시절에 이 참여정부 때 한 뭐 60, 70명이 그냥 줄사표를 냈죠. 그리고 또 MB정부 때 2011년에 지금은 수사 종결권, 그것도 1차 수사 종결권이 문제인데 그때는 수사 개시권을 경찰이 줬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금 와서 보면 그 개시권을 경찰이 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별로 이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땐 개시권 준다고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김준규 총장이 이제 사직을 했죠. 사실은 거의 임기 다 채웠는데 임기 한 4개월 정도
남기고 이제 나가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도 검란은 아닙니다. 항명을 그런 사표로 주로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나가는데 이게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좁게 해석을 하자면 그래도 반발이 생각처럼 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속으로는 누구조라고 나가나 여기는 내 직장인데 내가 검사인데 하는 심리가 또 깔려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이거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사실은 개혁에 동참해줘야 되거든요. 추미애 장관의 일성,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다.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줄탁 동시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사님들께도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김웅 검사의 글이 계속 저 마음에 걸리는데 자 이제 맹견이 입마개와 끈으로부터 풀려났다. 이 맹견은 경찰을 비유한 겁니다. 경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것도 전 두려워요. 경찰도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검찰이 할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동안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려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이제 경찰의 권한 조금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도사견이 셰퍼트한테 제 맹견이래요. 제 무섭대요. 그럼 뭐해요? 당신도 무서워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기보다는 검찰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경찰보다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것인가. 검찰의 상징은 저울과 칼입니다. 근데 이 칼이 국민을 찌른다고 느꼈던 거예요. 오랜 기간. 그리고 또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데 별명이 민중의 몽둥이였던 시절이 있어요. 민중을 때려잡는 게 경찰이다. 둘 다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개혁 경쟁을 해서 국민이 더 신뢰하는 쪽으로 힘이 더 실리는 것이 민주화 시대의 공권력이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과거의 힘을 조금 나눠주고 잃고 뭐 공수처 견제받고 한다고 두려워하실 거 없고 그냥 지금 그대로 그분들이 아까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읽으셨듯이 그 내용대로만 사세요. 그럼 사실은 별로 다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그러고 또 지금 당장 만약에 그분들이 느끼기에 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사를 보면 긴 시간을 보고 가면 정의가 승리했어요. 그럼 정의롭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정부의 개혁을 사기극이라고 비판해야 되고 아미스타드 노예선을 거기다 비유해야 되고 지금 우리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리셔야 되고 그러는 건지는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앞으로 뚜벅뚜벅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